교육과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과 또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육을 하는데 또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뭐 맞습니다. 학대가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약간의 체벌 네.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네. 명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간혹 부모가 체벌이 훈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시죠. 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단언하는 게 별로 없는데 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 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네,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이건 꼭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양육법은 부모의 성향이나 네. 가풍,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양성과 고유한 특색이 존재하기에 그렇죠. 일률적인 양육법이란 있을 수 없고 그렇기에 이렇게 해라, 마라 라고 전문가가 정해서 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체벌은 소아정신과 의사 모두가 권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체벌이 아이의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쵸? 한번 이렇게 하면 네. 자꾸 하게 되는 것도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행동 교정이 유지되지 않고요. 또한 체벌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훈육의 목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훈육의 목적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훈육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체벌은 훈육의 목적에 부합할까요? 일단 옳고 그름 어떨 것 같으세요? 옳고 그른 면에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돼! 맞습니다. 하면 순간적으로는 네, 네. 알려줄 거는 같은데. 네, 제가 예. 봐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도 예. 부모의 화난 모습을 보고 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아이에게 알려주는데 체벌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하죠. 맞아. 몰라서, 애들은 저렇게 그쵸? 계속해요. 예.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음. 옳고 그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참고 기다리는 능력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겠죠. 예를 들어 때를 쓸 때 네. 때를 써도 오늘은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지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법일 거고 내가 화가 나도 물건을 던지면 안 되는 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게 훈육의 목적이니까요. 네네. 그럼 과연 체벌이 아이에게 참고 기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다가 왠지 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가 체벌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그만두기는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부모의 무서운 표정과 체벌에서 오는 통증 때문일 겁니다. 순간적이에요. 그렇죠? 예.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해 그 행동을 잠시 그만둔 것뿐이죠. 절대로 감정 조절법과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그런 건 네. 아닙니다.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하고 아이가 얼어버리게 된 거죠. 따라서 체벌은 올바른 훈육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전문가 모두가 체벌을 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체벌이 남이 잘못하면 남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살 어린 아이야 부모의 강압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문제 행동을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커서 부모보다 힘이 세진다면 힘의 논리에서 오는 행정 교정 효과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처음부터 체벌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체벌이든 학대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지 네. 않아야 한다. 초반에는 분명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순간은 모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체벌하는 부모 누구나 좋은 의도에서 체벌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이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요. 네네네. 하지만 부모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강도는 세지고 빈도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말 안 들으면 좀 더 조금 더 강해지고. 세지고 또 말은 예. 조금 더 강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많은 아동학대 가해자 또 처음에는 아이를 교육한다는 이유에서 체벌을 네. 시작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체벌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체벌을 네, 안 네. 하는 게 옳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어려서부터 체벌로만 아이를 훈육한다면 아이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만을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감정 조절 능력과 참고 기다리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혹시라도 화난 마음에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아이를 체벌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못된 부모야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네. 미안하다고. 예. 부모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부모 음.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체벌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부모 아이 사이가 완전히 깨지느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네. 다만 그 실수가 반복되지는 않아야 하겠죠. 그렇죠. 부모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실수도 용기 있게 인정하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도 아이에게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수도 교육이 그렇죠. 될 수 있다.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수를 했다고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만회할까? 어떻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실수보다 더 중요한 네. 거, 또 용서하는 방법, 또 그쵸. 사과하는 방법, 네. 이런 것도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훈육의 목적에 합당한 훈육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벌은 훈육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체벌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체벌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도 아이에게 한계와 기준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빼놓을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훈육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훈육을 해야 하지. 네, 맞습니다. 목적을 잃은 체벌은 교육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의 역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가르쳐주고는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해도 안 되고 체벌도 안 되고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 부모님이 잘 잡아주셔야 하는 것, 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